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회로에서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닛 스텝 펑션을 배우잖아요. 유닛 스텝 펑션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디지털은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회로 이론에서 유닛 스텝 펑션이 거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 여기 값이 뭐 x 값이 또 0이고 y 값도 0인 지점, 여기는 x 값이 0이고 y 값이 1인 지점. 요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신호를 준다는 얘기는 0초의 시간대 1이라는 신호를 여러분들이 드디어 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는 거, 불을 켜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면 디스크리트한 값, 디스크리트하다 하면은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산적으로 구별이 된 값이에요. 0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혹은 뭐 0 아니면 3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산적인 값이라고 볼 수 있어. 딱 정해진 그 구별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호들을 표현해 주는 건데, 자 이렇게 신호가 가는데 시간에 따라서 1만 줄 수는 없으니까 스위치를 끌 수도 있죠. 마치 모스부호처럼. 그렇게 되면 이 중간의 값을 이렇게 가다가 야 이제 한 3초 정도 되면은 스위치를 끄자라고 하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신호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1초 정도 있다가 다시 1초 정도는 안 되고 한 2초 정도 있다가 다시 신호를 올리자, 1로 올리자. 그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뭘까? 보면은 0과 1이라는 신호만 주면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0과 1. 근데 그것을 뭔가 이 시간이란 걸로 나눠서 뭔가 그 모스부호를 만드는 것처럼, 야, 1을 줬다가 1을 한 3초 줬다가 0을 한번 주게 되면 그것은 어떤 알파벳을 갖도록 하자. 막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0과 1이라는 숫자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과목들에서 배우게 될 개념들인데, 이제 회로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호를 만들다 보니까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이 펄스가 나오는 거야. 이 펄스 형태가 기본적으로 펄스 형태가 나와서 유닛 스텝 펑션 가지고 펄스 형태를 만들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더 자세히는 이제 다른 과목에서 배우면 되는데, 용어들만 살펴보면 여기서 요 구간까지 일어난 일은 스텝 리스폰스가 일어나는 거죠. 요게 스텝 리스폰스가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쪽 앞에를 리딩 엣지라고 그래요. 리딩. 올라가는 방향으로 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파형이 이쪽으로 막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앞이고 이게 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시간에 대한 표시니까 나에게 먼저 일어날 일은 먼저 올라가는 일이 일어날 거고, 시간이 지나가게 됨에 따라서 언젠가 올라갔던 게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있는 일이고, 나중, 뒤쪽은 나중, 그리고 요거는 먼저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리딩 엣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각이 만들어지는 요것을 엣지라고 표현해 주는 건데, 이런 것을 값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값이 변하는 구간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문맥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꺾여지는 구간인데, 우리가 이 신호에서는 값이 변하는 구간을 의미하는 거고, 리딩이라는 말은 앞선다는 거예요. 앞선. 그래서 앞선 엣지, 리딩 엣지라고 해서 이쪽 부분이 리딩 엣지가 되는 거고, 트레일링 엣지라고 해서 나중에 이 펄스에서 리스폰스에서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거,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트레일링은 따라온다. 트레일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트레일러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뒤에 이렇게 크게 바퀴에 따라오는 게 요게 트레일러잖아요. 그렇죠? 트레일러 여기 따라오는 거야. 트레일이란 개념은 질질질 따라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해주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헷갈리는 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트레일러 이래가지고 광고편이 나오잖아. 그럼 광고편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미리 지금 예고편처럼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얘기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 왜 뭔가 앞서는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말해서 트레일러라는 거는 영화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한 편의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 영화가 처음에 이게 트레일러라는 용어가 처음에 나왔던 게 영화에서 이 맨 끝에 뒤에다가 이제 광고를 실었어요. 광고. 이 광고는 뭐 영화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광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처럼 광고가 앞에 붙는 게 아니라 영화 끝나면 뭐 다음 편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광고라든지, 혹은 뭐 다른 광고가 뒤에 붙었다고. 그게 트레일러의 본래 역사적인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트레일러를 거의 이제 이런 용도로 영화관에서 뒤에다가 붙이는 용도로 쓰질 않고 오히려 이제 다른 데다가 홍보를 하는 용도로 이제 쓰죠. 그래서 트레일러라는 개념,
트레일이란 개념은 뒤에 따라오는 질질질 따라오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된다. 이렇게 용어들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갑자기 궁금해하더라고.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보는데 트레일러 그러면 예고편인데 예고편이면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나오는 거라서 왜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갖고 유튜브 가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또 그 영화 유튜브 채널 또 여러 편을 또 봤네. 또 이렇게 트레일러 하니까. 그래서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6.16번도 상당히 제가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보다 더 한 단계 더 어려우면서 문제 내기가 상당히 이제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16도 정리를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이것도 풀어볼게요. 문제를 보면 커런트를 이제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펄스 리스폰스라고 해요. 펄스 리스폰스란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들어보면 펄스로 주어지는 것에 대한 리스폰스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펄스 리스폰스. 그래서 뭔가 인풋이 펄스로 들어오겠구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following current pulse input에 따라서 그래서 펄스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렇게 주어져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주어지던 간에 동시에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얘기를 해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형태다라고 하면 요거를 펄스로 만드는 방법은 꺾이는 부분이 0과 1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용해야 될 거는 t라는 것과 스텝 t-1을 이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요거 값을 찾냐? 주어진 스텝 펑션이 두 개 쓰여지겠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꺾여지는 점, 뭔가 변화되는 지점은 괄호 안이 0을 만드는 지점이야. 근데 괄호 안에 0을 만드는 지점이 지금 0과 1이라는 얘기는 t라는 t던가 t-1이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를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요거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펄스가 만들어지려면 하나에서 하나를 빼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에서 하나를 빼주는 이런 형태. 그럼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게 펄스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간단한 펄스는 물론 요것의 펄스가 뭐 좀 더 복잡한 펄스도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거기다가 요 최대값 6이다 라고 하면 이 값을 이 앞에다 곱해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요 값이 나와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돼서 이것의 펄스 함수 유닛 스텝 이 그래프를 유닛 스텝 펑션으로 나타내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부분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라 요거를 이제 풀어보는데 이렇게 커런트가 주어졌을 때 IG라고 하는 데서 주어진대요. 여기서 커런트가 주어졌을 때 구하려고 하는 거는 어디냐면 요 IT를 구하라고 합니다. 인덕터에 걸리는 전류를 구하라고 해요. 이런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구간을 나눠줘야 돼요. 구간을 나눠주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약간의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죠. t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t가 0과 1 사이, 그리고 t가 1보다 클 때 이 세 가지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먼저 어디서부터 살펴볼 거냐면 이 가운데부터 살펴볼 거예요. 가운데부터 살펴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신호가 주어진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0과 1 사이니까 여기가 좀 제일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잡한 것부터 먼저 하느라고 여기부터 먼저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요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요 식의 회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책에는 좀 다른 식으로 풀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논리적으로 건너뛰게 되면은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이거를 갖고 이제 풀려고 하면 회로가 있는데 노달 어널리시스로 풀어야 되느냐, 마디 해석법으로 풀어야 되느냐, 막로 해석법으로 풀어야 되느냐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첫 번째 큰 문제예요. 자, 그런데 막로를 보게 되면 이거 한 막로가 2개 정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물론 이게 이제 커런트 소스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막로보다는 딱 봤을 때 그냥 여기가 노드가 이렇게 딱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드로 여기서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그라운드로 노드를 하나 잡고 이 아래쪽은 이렇게 그라운드로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는 0V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V라는 이제 값을 가지게 되죠. 자, 노달 어널리시스 마디 해석법으로 풀게 되면 KCL로 푸는 거고, 자, 나가는 커런트들의 합이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니까 나가는 커런트 먼저 요 1번부터 살펴보면 이쪽으로 가는 커런트가 0인데 여기는 IGT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IG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쓰고 내려가는 커런트를 구하라고 하는데 내려가는 커런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모르니까 그냥 V라고 잡고 VT에서 무엇을 5로 나눠주는 값이 내려가는 커런트를 구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가는 커런트는 문제에서 나온 IT 이렇게 나오면 이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딱 풀려고 봤더니 아니 V면 V, I면 I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I와 V가 동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IT라는 걸 우리가 다른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 식을 어떻게 쓰냐면 이 IT는 양단에 걸리는 V는 자, 양단에 걸리는 V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기는 V면 이쪽은 0V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0V예요. 그러면 이 인덕터의 양단에 걸리는 것도 우리가 이 V로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 값은 L DT분의 DIT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L 값이 얼마냐면 5로 주어지니까 5 DT분의 D 이렇게 주어질 수 있으니까 V 대신에 요거 대신에 요거 여기다 집어넣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IGT 해주고 사실 요 값도 지금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요 값이 지금 0에서 1 사이니까 6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좀 나중에 해줄게요. 5분의 5 DT분의 DIT 이렇게 주어지고 플러스 IT 이퀄 0. 근데 요 값은 뭐냐면 아까 인풋인데 인풋은 0과 1 사이에서는 6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하니까 이 값을 그냥 마이너스 6으로 쓰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우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5와 5 이렇게 나눠주 이렇게 된 거를 다시 그러니까 최고 미분한 걸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DT분의 DIT가 되고 그 다음에는 IT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퀄 6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식을 세운 거고 이 상태에서부터는 좀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딱 보고 여기는 지금 어떤 형태인지 확인하는 게 1차 미분한 것이 있고 미분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리고 옆에 상수항이 있다.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비제차 1개 미분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개가 의미하는 거는 최고로 미분한 것이 1개가 되는 거고 여기가 비제차라 넌 호모지니어스라는 것은 이 오른쪽에 상수항이 오른쪽에 들어가는 식이 0이 아닌 그런 다른 어떤 식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생각해 주면 돼요. 이런 형태는 답이 어떻게 나온다? IT는 K2의 ST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값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먼저 풀어주냐면 요것들은 I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려면 두 가지 합인데 하나는 내추럴 리스폰스 그리고 또 하나는 폴스드 리스폰스 이 두 가지를 먼저 구해줘라. 폴스드 리스폰스부터 먼저 구하게 되면 요 뒤에 값이 상수네 6이 상수니까 그러면 IT를 뭘로 잡아야 되냐면 상수 A로 잡아야 돼. 상수 A로. 그래서 상수 A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식에다 직접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DT분의 DA가 되고 플러스 A 이퀄 6 이렇게 나오죠. 상수항을 미분해 주게 되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A는 6 그렇게 바로 나오게 돼요. A는 6. 그래서 first response는 요거는 6이구나 나왔죠. 그 다음 내추럴 리스폰스는 구해주려면 이 상수 쪽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요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값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T는 요 내추럴 리스폰스죠. 요거는 K2의 ST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고 점점 속도 좀
빨리 올려요. 자, 그러면 S라는 값을 구해주려면 S라는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1차 미분한 거는 한 번 미분한 거 S라고 써주고 앞에 개수는 1이니까 1 써주고요. 요거는 미분하지 않은 거는 1이라고 써줘서 1 써주고 앞에 있는 개수는 지금 1이니까 그 값도 1이라고 써주고 뒤에 있는 값 0 이렇게 써주게 되면 S는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 S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이 값을 다시 쓰게 되면 K의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나오게 이 두 가지를 요 두 번째 걸 여기다 써줘. 두 가지를 한꺼번에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K의 2의 마이너스 T승 플러스 6 요것이 요 값을 갖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다 구한 건 아니고 K값을 구해야 돼요.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될 거는 K값을 구하기 위해서 경계 조건을 이용해 줘야 돼. 어느 경계냐면 요 경계 T가 0일 때 요 값을 이용해 주는 거야. 요 값을 이용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T가 0보다 작을 때 여기 요 경계 값을 이용해 주기 위해서 요때 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초기에 만약에 신호가 커런트가 0으로 주어졌다.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없다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없어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없고 어떠한 전류 소스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니까 전류가 들어오지 않는데 갑자기 여기에 어떤 전류가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IT도 초기에는 그냥 0이 될 것 같아요. 0이 돼요. 이쪽으로 들어간 전류. 왜냐하면 이쪽에서 아무런 전류를 지금 흘려주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뭐 어디 들어가지는 않겠죠. 이쪽에서 5A 흘려준다고 이쪽으로 다 5A가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눠져서 갈 수가 있는데 이쪽과 이쪽으로. 근데 전류 자체가 안 흘러지니까 안 흐른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응답은 제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T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IT를 개념적으로 봤을 때 0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자, 그 조건을 쓰게 되면 그 경계 조건이 어디서도 유지가 되냐면 금방 아까 살펴봤던 0과 1 사이의 구간을 성립하니까 요때 i에다가 0을 넣어주게 되면 k 값이 되고 2의 0승 플러스 6이 0이 나올 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 대해서 풀게 되면 그래서 요 k 값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까지 풀었냐면 요 값에 대해서 금방 개념적으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바로 풀어버린 거고요.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히 풀었어요. 근데 맞아 풀 거는 맞아 t가 1보다 클 때 요때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좀 복잡하죠. t가. 그래서 t가 1보다 클 때를 한번 구해보면 t가 1보다 클 때를 구해보면 식을 다시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때냐면 t가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어떤 일이냐면 요 커런트에서 인풋에서 보게 되면 t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 상태인데 인풋은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0 값이죠, 여기. 0 값이 돼, 여기. 0이잖아. 그죠? t 1보다 클 때 y 값이 0이니까 0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뭐다? 0A다. 그러면은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아까도 그랬는데. 그쵸? 비슷하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었냐면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0이니까 이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려도 돼.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L과 R 회로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랑 차이점은 초기에 인덕터에 저장된 전류가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지금 상태는 여기에 무엇이 흘렀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얼마만큼의 전류가 흘렀냐면 요 앞에서 봤던 요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1일 때를 넣어주면 만약에 i가 1일 때를 넣어주면 요 값은 지금 여기서 바로 내가 구하지 못하니까 바로 이전에 구했던 식에다 넣어서 구해보면 1이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 6 마이너스 6에 2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6 요만큼의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상태였어. 1이라는 순간. 그래서 지금 여기 전류는 없지만 이쪽 전류는 없지만 이쪽으로 얼마만큼이 지금 흐르고 있었냐면 마이너스 6에 2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6만큼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저장된 에너지가 존재한다. 외부에서 소스를 끊어줬다 하더라도 그 그것에 의해서 뭔가 전류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식을 하나 이제 써보면 요 식은 그냥 간단하게 바로 써볼게요. 어떻게 간단하게 쓸 수 있냐면 여기서 굳이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아도 요 정도 이제부터 계산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저항이 있고 인덕터가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해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많이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형태가 딱 요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그냥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놓고 또 마찬가지로 뭐 KVL이라든지 KCL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식을 구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구하게 되면 결국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네, 이런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 구한 게 아니라 L과 R을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K는 2의 마이너스 L 값은 5니까 5가 되는 거고 R 값은 5가 되는 거니까 5 돼서 T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냥 T죠. 이거. 이 값은 K분의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요 K 값만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는데 어떻게 찾아주느냐? 초기 값에 넣어줘야 된다. 초기 값이 뭐냐면 여기서는 0이 아니라 1이란 값이죠. 1을 넣었을 때 K2의 마이너스 0승이 되는데 0승이 아니라 1승이 되는데 1이 되는데 그 값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아까 요 값이라고 그랬죠. 요 값은 어디서 얻었냐? 0과 1 사이의 식에서 대입해서 얻은 값이에요. 요 값과 일치하니까 마이너스 6의 2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K 값은 여러분들이 2의 마이너스 1승 밑으로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6의 2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6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K 값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K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K 값을 넣어가지고 자, 요 K 값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식을 찾아주게 되면 이제 다 구한 거죠. 그죠? 요 식을 이제 넣어서 찾아주게 되면 요 K 값을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을 보면 여기까지 다 풀었어요. 다 풀고 나서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만약에 이제 펄스 리스폰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나오게 되는 식들이 총 세 가지가 되는데 이게 뭐가 합해진 거냐면 자 IT라는 것이가 있는데 IT가 있는데 여기 0이다 어느 때가 0이냐면 T가 0보다 작을 때 0이고 T가 0부터 1 사이일 때는 아까 값이 위에서 보면 어디죠? 여기서 할 때 이렇게 나왔죠 여기 6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지고 t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기 요 계산한 값이에요. 여기 3.79는 대체적으로 이 값이 한 2.7 얼마 이렇게 나가니까 그 값들을 이제 계산해가지고 나온 값이 3.79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요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다 그래프를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프를 넣어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알아서 해주면 되겠지만 여기 요 0이라고 하면 요 0은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문제는 이제 요렇게 만들어진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주면 되느냐 y 콜 마치 이게 6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이렇게 된 형태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팁을 알려드리면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혹시 모르는 학생들 때문에 6 마이너스 6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y 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6의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이렇게 들어간 형태면 이제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y는 2의 x승 2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1을 지나는 그리고 이것은 0에 수렴하는 이런 그래프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y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은 자, y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얘기는 이쪽에다 마이너스 이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x축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고 거기다가 x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y축에 대한 x축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이 돼요. 요거에 대한 대칭이 되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릴 그림은 형태가 요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t 앞에 마이너스도 붙였고 요 6, 여기 2 앞에 마이너스 있는 이런 형태로 봐서 지금 제가 그렸던 것 중에서 이런 형태에 가깝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는 돼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6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6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데 그거를 이쪽에 보면 y 마이너스 6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6만큼 위로 평행이동해요. y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6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값은 0에서부터 1까지니까 그냥 여러분들 대충 잘라주면 모양적으로 이런 모양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려주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팁인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팁. 두 번째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거냐면 이 식을 그려줘야 돼. 요 식. 요 식을 한번 그려보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전체적인 모양을 일단 잡아야 되죠. 모양은 y 이퀄 3.79가 있고 2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요 안에 건 나중에 생각해요. 이거는 결국 t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이 형태도 결국 뭐냐면 2의 마이너스 t승 요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개수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이잖아. 그러면 본래 형태는 이렇게 주어지는 1로 주어지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걸로 봐서 t쪽에 마이너스 붙은 걸로 봐서 얘는 y축 대칭이다. 마이너스 붙은 쪽이 아닌 쪽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이 모양은 이렇게 생길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가 아까 1이라고 그랬는데 1이 아니라 3.79만큼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니까 요거 1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그냥 3.79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해줘야 될 거면 마지막으로 평행이동만 해주면 돼. t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죠. t-1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뒤에 있는 것만큼 그 t 방향으로 평행이동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켜서 1만큼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전체적인 형태는 내려가는 꼴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된다고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가는 꼴인데 얘가 과연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막 여러 가지로 내려갈 수 있겠죠. 어디서 만날지 모르잖아. 그런데 지금은 꼭 요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 요 점에서. 요 점에서 만나는지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요 중간에 아까 요 값과 요때 t 값을 1을 넣었을 때와 이때 t 값을 1을 딱 넣었을 때 값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봤더니 값이 같아서 그 값이 3.79가 나오고 여기서 만난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본래 정석이에요. 여기서 만나는 거를 딱 요 점에서 꺾여지는 거를 알게 되는 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어떤 게 아냐면 인덕터에 대한 값이잖아 지금. 인덕터에 대한 무슨 값이냐면 전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인덕터에 대해서 이 전류 값은 갑자기 변하지 않는 연속 값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대충 이렇게 내려가네 라는 것만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냥 밑으로 쭉 선을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면 여기서 연결해서
개념상으로 그려주면 돼. 만약에 이거 다 그리고 나서 너무 정직하게 푼 나머지 이렇게 다 풀고 그래프를 잘못 그려줘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여기선 이렇게를 만들어줬는데 딴 걸 그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죠? 뭔가 딴 거를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그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마치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렸다. 그럼 이건 이제 틀린 거지. 여기서 밑으로 내려줘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하면 하나의 완성된 문제의 셋을 여러분들 답으로 이제 설명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